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궁금하셨죠? 더 그림책 시리즈가 이번엔 4탄으로 아트가 출시되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다리셨고 기대도 많으셨죠? 그래서 저번 주나 저저번 주쯤에 여기 안녕 깔깔 사람과 그리고 저희 핑크색으로 되어 있던 벚꽃 팝콘 샘플로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요게 샘플로 받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면 되죠? 예약. 네, 사전 예약하시면은 이 모든 걸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까 라방을 했었지만 더 그림책 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밤인데 또 갑자기 라방을 킬 수는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더 그림책 아트에서 전체 보시면서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 아트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전체 우리 일상에서 여기에 있는 이 예술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 감탄, 감동, 감성을 찾을 수 있는 그 부분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더 그림책 아트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더 그림책 아트는 아까 얘기 들으셨듯이 플레이, 하모니, 갤러리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전체 놀고 체험하며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서 삶 속에서 감탄, 우와, 예쁘다. 뭔가 그냥 보면 왜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예쁘고 뭔가 나의 가슴을 밝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아무래도 아트,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전체 아트란, 더 그림책 아트를 만든 부분들은 삶 속에서 감탄이 넘치는 아이, 긍정이 넘치는 아이, 행복이 넘치는 아이, 그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출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트 플레이 8권은 점선 면색, 제가 그 언어 레벨 테스트라든지 아이들 발달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아이의 소근육 발달과 그리고 그 공간 지각, 지각 능력, 치지각력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점선 면의 부분을 제가 얘기해 드렸던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발달에 있어서 점과 선과 면 그리고 색깔을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아이들 발달 요소의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추후에는 수학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 아트를 통해서 추후에 수학의 발달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트, 이 두 글자가 우리가 미술을 잘하거나 조소 아니면 조각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그 저희 전체 그 철학자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수학자, 과학자 중에 진짜 이것도 예술도 잘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가장 대표적인 분이 피카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도 다 예술의 조예가 깊었다고 하죠. 네, 어느 순간 천재라는 이름이 그 분야에 그 분야 하나만 잘하는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리고 정말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정말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런 분들을 천재라고 하기도 했었죠. 그 중에 절대 빠지지 않았던 건 아트였어요. 그런데 키즈스콜레가 그러면 갑자기 뜬구름을 잡으면서 아트가 중요하다고 갑자기 얘기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죠. 언제부터요? 저희는 창의예술 파트가 저희가 개발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다른 더 이제 중심적인 부분들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뒤로 밀어놨었긴 했지만 처음에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색색깔깔, 맞습니다. 요런 비스무리하게 생긴 색색깔깔이라는 에르베툴레 프랑스 거장 화가가 만들었었던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아트 창의예술 파트를 들어가 있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이제 보드북으로도 되어 있고 분명 낙서와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긴 하지만, 활용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트를 많이 접하지 않은 어머니나 아버님 그리고 아이라면 조금 난해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현실 감각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은 과감히 버리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네, 아트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뜬구름 잡은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로, 그래서 그 아티스트 아서가 아까 라방에서도 얘기해 주셨죠? 네, 요 책은 점선면이라는 기본적인 회화 요소의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미술 체험, 착시, 패턴, 명암, 미술 표현, 색, 그리고 형태, 이런 부분들을 아트 플레이로, 그래서 이거는 인터랙티브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여기 안에 그 일러스트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주제로 스토리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짠하고 들어갔었던 깔깔, 안녕 깔깔 사람, 네부터 저희가 세이펜을 집어넣은 거는요, 음악을 바로바로 그리고 소통하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는 세이펜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좀 배제하시고요. 얘를 내가 맨날 틀어주는 클래식 아니면 음악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서 엄마가 같이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지를 지나서, 네, 전체 듣기를 하면 전체 풀스토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얘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인터랙티브 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만나서 반가워. 나는 깔깔 사람이야. 이렇게, 네, 내 친구 이렇게 해서 쭉 읽어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파랑이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어. 파랑이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어 볼래? 어떻게 됐어요? 네, 뿅 하고 소리가 나죠. 인터랙티브 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 친구 파랑이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어 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에를 쓰다듬듯이 하면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겠까요? 쓰다듬듯이.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이가 소리가 나네? 깔깔깔깔 웃고요. 그리고 우와, 친구에게 눈과 입이 생겼어. 그러고 네, 눈과 입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고 네, 이거는 여기에 친구가 필요해, 같이 웃고 서로 꿈을 나누고 곁을 지켜줄 친구가 필요해 라고 우리는 되어 모두 있다 보니까 친구가 필요. 여기에서 네, 소리가 다르죠? 네, 이 소리가 같은 친구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찾아내면서 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김소영 작가님은 여기에 있는 거 아까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물감을 두텁게 짜서 위에다가 사람의 여기에 있는 dun상을 만들어냈었다고 하죠. 이분은 지금 작품 전시회도 하고 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분으로, 아이고야, 네, 더 그림책 아트. 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신 화가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요거의 부분이 행복을 모티브로, 네, 아이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 미술의 세계를 접하면서 행복을 느끼게끔, 그리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개발하시고 모든 작품들을 그려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와 하고 넘어질 것 같아 이러면서 빨리 오른쪽으로 책을 기울여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찍으면서 막 우와 여기죠. 예. 아이 좀 성격이 급하거나 빨리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으악 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꽤 많이 의학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 휴 겨우 살았다. 이번에는 서로서로 꼭 붙잡자.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말이야 하고 꼭꼭 붙여있죠. 색감이 되게 어떻게 보면 밝은데 이걸 진짜 물감을 짜서 그렸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리고 네, 뭔가 물음표 느낌처럼 삐용 하는 소리가 나고요. 깔깔 사람들의 비밀을 보여줄게. 그리고 아래로 쓸어내려봐. 그러면 빼놓지 말고 구석구석 잡아줘.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짜잔, 타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깔깔 무지개가 생겼어. 차란, 짜란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하고 소리의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하고 얘기도 충분히 나눌 수 이런 소리가 나면 아까처럼 타란 하면서 서로 보고 웃을 수도 있겠죠. 뭔가 상호작용을 뻘쭘하게 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세이펜을 다운로드 받고요. 저희 숑이랑 또리도 이 부분으로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이런 제가 있었던 영상들 요것들 먼저 올리고요. 저희 숑이랑 또리랑 같이 6학년 4학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아트책과 함께 아이들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보고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했습니다. 결국 연령대는 사실 상관이 없죠. 지금 우리가 갤러리 책을 보면서 아니면 명화책을 보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아트, 예술은 우리 인생에 전반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연령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포먼스처럼 해서 읽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벚꽃팝콘은요. 받으셨죠? 거기서 세이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래는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노래고요. 동요로 나왔어. 동요뿐만 아니고 이 작곡을 하셨던 정보영 님은요. 가곡, 오페라, 국악 모든 장르를 가지고 작곡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체 이 노래를 계속 듣고 있으면 전 뭔가 뭉클한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음색 자체가 뭔가 설레임을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가사를 하나도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 할지라도 이 멜로디가 네, 그래서 이 멜로디가 참 아이들에게 큰 밝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작사를 하신 김기현님, 요 분이요, 지금은 수의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사를 했고, 어떻게 보면 작사가 동시잖아요. 네, 이 동시의 부분의 가사가 사실 굉장히 뭉클하고 또한 은유법, 비유법에 대한 부분이 옥수수 기두처럼 아기 봉오리가 삐죽삐죽 솟아나더니 네, 굉장히 서정적이고 은유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아내 걸 팝콘이라는 부분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낸 거죠. 네, 이렇게 김기현 작가님이 작사하셨던 분이 네, 이 글을 쓰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쓰려면 당연히 저희는 또 라이센스 그리고 저작권의 부분들 이런 전체적인 모든 거에 있어서 아이에게 꿈과 희망과 그리고 밝음을 주는 책인데 어디서 이렇게 따가지고 오는 일들은 저희 키드스쿨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베끼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요분한테 수소문과 어디에 있는 서울에 있는 김서방 찾기 같이 굉장히 어렵게 이분하고 접촉을 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이따가 이활종 작가님의 책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키드스쿨에 가서 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런 책을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라고 저희가 기획 의도에 대한 부분만 알려드려도 네, 모든 분들이 정말 왠지 모르게 콧대 높을 것 같은 그런 화백님, 그런 작가분들도 네, 흔쾌히 오케이 콜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당연히 그분을 접촉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개발팀도 되게 많은 노고를 하셨겠지만 네, 마지막에 그렇게 또 흔쾌히 연결이 되면 정말 보람이 있었겠죠? 네, 그렇게 이 정도의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이 노래 가사말과 노래를 연결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뭔가 그 분들도 뭉클하지 않았겠어요? 네, 책 너무너무 지금까지의 부분하고는 네, 키드스콜의 결을 이 그림이 비슷한가? 저희는 정말 그림이 모든 전책이 다 다름이 저희의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펑퍼벙펑펑 퍼벙펑 하면서 아이들이 평표병 이런 글자가 평이라는 걸 잘 쓰지 않죠. 그런데 이런 소리도 입으로 내보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소리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요. 말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글놀이 하는 것도 좋아요. 표에다가 평
여기다가 병에다가 병 이런 식으로. 네, 이응자가 붙으면 이응자가 받침으로 붙어지면 왠지 모르게 입이 모아지기도 하고요. 뭔가 약간 귀엽고 깜찍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말놀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동물들이 와서 팝콘을 나눠 먹으면서 신나게 재미있게 있는 이 표정.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어때요? 다 웃고 있어요. 네, 정말 예술의 부분과 음악을 들으면 슬펐을 때는 슬픔을 더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기뻤을 때는 기쁨을 더 많이 증폭시킬 수 있는 게 음악이라는 장르잖아요.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거. 그래서 길 가던 강아지가 벚꽃 팝콘 먹고 싶다고 멍멍멍 짖으며 쫄랑쫄랑 따라오네요. 이건 그냥 읽어도 좋지만 음을 집어넣어서 노래로 불러도 좋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저희 벚꽃 팝콘입니다. 저희 아트의 책 전체는요. 전체 두께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작에 있는 책으로 글밥이 적다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깊이감이나 심오함이 적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네, 5개의 신비의 씨앗은 아까 안 보여줬었던 책일 것 같아서요. 이 책은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셨던 박우희 님이 그렸었던 부분이고요. 전체 아까 했었던 아까 얘기 드렸던 형태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작은 온갖 모양이 가득한 행성. 자, 모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차란. 네. 메스가 떠오르시죠? 네, 이거는 메스 저희 있는 더 그림책 메스와 연결하셔가지고 도형에 대한 부분들 우리 나랑 같이 놀래라는 책이 있죠. 필름지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몇 각형이에요. 각이 뾰족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뾰족이가 5개 오각형. 네, 제가 만지는 수학에서도 이렇게 최고최고 선생님으로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오각형 뾰족이가 몇 개? 하나, 둘, 셋,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도형에 대한 형태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죠? 그리고 뭔가 밝아야 되고 쨍하고 화려해야 되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반사지를 사용했죠. 네, 아까 벚꽃 팝콘은 뭔가 따뜻한 기운을 줘야 되다 보니까 어때요? 네, 스노우지 같은 이런 광택이 없는 그리고 두꺼운 종이를 사용을 했죠. 이렇게 폰트랑 종이의 질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림의 결까지 다 하나 생각해서 한 어디요? 키드스쿨레가 만든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아트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뾰족뾰족 씨앗을 심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넣으면서 볼록볼록 씨앗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한 장 있죠? 그리고 동글동글 씨앗. 어때요, 지금? 씨앗이라는 단어를요. 자, 뾰족뾰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올록볼록, 즉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의성어에 대한 부분들이 의성어, 의태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크거 작거나 반족이나 반짝이나 동글 열매도 있어요. 즉 메스, 수학과 이 예술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빙글빙글 씨앗이 있어요. 또한 아까 형태에 대한 의성어 이런 부분들로 다 연결을 시켜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부분들도 많은 이런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책이 싹 돌아갑니다. 네, 옆으로 볼게요. 반짝반짝 씨앗을요. 씨앗이라는 이 명사 하나를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다양성을 또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글놀이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책입니다. 펑펑 하고 막 펑 터졌고요. 그리고 어때요? 도형나라 같아요. 네, 우리 도형나라 또 메스책에도 있죠. 그런 형태로 아이들하고 색종이를 오려서 이런 스케치북에다가 이런 도형놀이처럼 색종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보고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클레이 같은 거 있죠. 네, 아이클레이를 해서 위에다가 붙여서 그래서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보지 마시고요. 색종이, 그리고 색연필, 그리고 크레파스, 그리고 물감, 그리고 아이클레이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뒤에 이런 아트 키워드라고 해서 다양한 사물을 그려낸 모양과 형태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예술적인 부분들까지도 형태는 명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하고 또 시선을 다르게 만들어 주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감상해요 하고 여기에서 이 책에는 이런 아름다운 형태가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 하고 책을 다시 보면서 새롭게 감상해요. 그리고 이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뭐예요? 숨은 그림 찾기. 네, 숨은 그림 찾기인데 엄마가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누가 빨리 찾나, 애들이 요거는 요 쪽이 적혀 있는 건 빨리 눈치 못 챌 수 있으니까요. 빨리 눈치 못 채게 해서 요거를 먼저 찾기 한번 놀이해 보시는, 이렇게 아까 있는 플레이북은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옆으로 되어 있는, 옆으로 긴 책 같은 경우는 갤러리라든지 이런 거고요. 여기에 있는 네모난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플레이북이 네모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서울지와 뉴욕지, 모마에서 온 그런 서울지와, 이게 시골지 아니고 뉴욕지. 네, 얼마나 엣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아까 맞다. 5개의 신비에 요또 세이펜을 대입을 안 해봤죠. 작지만 온갖 모양이 가득한 행성이에요. 네, 솜씨도 요거는 정원사가 도착한 이렇게 곳은 읽어주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따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또 소리가 나게 됐을 때 너무나 번잡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모마에와 온 서울지와 뉴욕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요, 칠레 현지에서 지금 일러스트를 가르치시는 분이 다 그려냈었던 거고요. 저희 미술관에 있어서 도슨트로 활약을 해주셨던 분은요, 신다혜 님이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미 굉장히 큰 EM 갤러리라든지 그리고 이런 국내외 아트페어에서 이름이 나여 있는 그 분이, 신다혜 님이 도슨트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선 도시 뉴욕. 영어로 모마라고 써진 간판이 서울주의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모마에 온 찾았다. 저기가 바로 모마 미술관이구나. 그래서 모마 미술관으로 here we go 합니다. 그래서 서울지는 미술관 안으로 왔었고, 큰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실사와 일러스트를 같이 접목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박물관의 최고의 부분은요, 알렉산더 콜더, 샌디의 나비. 미술관 정원에 설치된 콜더의 조각, 샌디의 나비예요. 샌디는 콜더의 애칭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붙인 조각이네요. 여러분은 조각품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딱딱한, 움직임이 없는, 무거운 등의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조각품은 어딘가 좀 달라 보여요. 색종이를 잘라놓은 듯 알록달록하고 가벼워 보이지요. 바람이 불면 색색의 조각이 춤을 추듯 움직인답니다.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나비가 날갯짓하는 것 같아요. 홀더는 조각을 한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자유로이 움직이는 작품으로 새롭게 선보였어요. 홀더는 자신의 조각이 네, 굉장히 길게 잘 설명해 주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면 요 표시 아시죠? 네, 이어폰을 꽂으세요 하고 아니면 QR을 찍으세요 되어 있는 거, 그 모양 그대로 실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미술관하고 박물관 가서 똑같이 그것들을 응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세이펜으로 했었을 때 여기에 글밥으로 하거나 옆에 막 이제 각주라고 해가지고 막 무언가를 해놓으면 그걸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지만, 네, 저희는 도슨트를 적재적소에 잘 쓰죠. 사이언스 메이커에서 했었던 것처럼. 네, 이 부분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가만히 듣다 보면 다 오려가지고 붙였는데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팁, 두구두구두구. 네, 저희가 더 그림책 아트를 구매하셨던 저희 분들에게는요, 투명으로 되어 있는 필름으로 된 그 인덱스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 하나하나에
아이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예술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글이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커닝페이퍼처럼 붙여놓지만 그런데 여기에 또 색깔로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그 포스트잇도 신기하니까 툭툭 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예전에 우리 그 기름종이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제가 그거는 다 주문을 해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덱스를 통해서 아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메모를 여기다 책에다 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네, 그런 활용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각에 대한 실제 조각을 같이 집어넣어 놨고요. 저희는 다 라이센스 여기 하나하나 네, 그 부분들 거기에 있는 저작권이 있는 곳에 신고를 하고 다 그 부분들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과 그리고 이런 화장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찍으면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서울지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아이고야 진짜 사람이 아니야 하고 지팡이를 든 누가 왔어요? 여기는 서울지, 여기는 뉴욕지 둘이 쥐끼리 만났어요. 그쵸? 처음에 미국엔 쥐가 많아가지고 쥐로 했나 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뉴욕지는 서울의 그림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홀세잔, 사과가 있는 정물, 풍경을 그린 그림을 풍경화라고 하죠. 네, 이렇게 또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거. 아까 꽤 길어서 제가 잠깐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있는 느낌하고 거기에 있는 그림의 부분들 어떤 위치인지 여기엔 이렇게 옆에 어떻게 보면 문이 이렇게 있었고 그 옆에 이 작품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도 연결을 시켜놨죠. 여기 보면 캠벨 수프 캔, 네, 여기 보면 앤디 워홀, 다 들으셨어요? 캠벨 수프 캔, 여기에 보면 그 이어폰인 모양은 없어요. 그건 이제 도슨트가 있는 거고요. 설명이 또 있는 거고요. 홀세잔, 생각 남는 항아리, 설탕병, 오렌지가 있는 정물. 네, 오렌지가 있는 정물. 이렇게 제목을 얘기해 줍니다. 도슨트는 어때요? 설명을 해주고요. 참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여기는 도슨트가 있으니까 클로드 모네, 수련. 네, 모네의 수련이라고 해요. 뒤에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끊었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앙리 마티스, 붉은 화실. 네, 이렇게 뭔가 여기에 앙리마티스 붉은 화실이라는 거래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들으면 더 잘 기억하죠. 제목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술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미술 작품들, 미술관들 많이 가시는데 미술관 가서 사실 저는 여기 앞에 있는 무언가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그 그림을 어느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데 당연히 그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 작품을 만드신 그 작가님처럼 심오한 부분까지 뭐 철학적인 부분들까지 사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걸 보지 않으면 어떤 느낌인지를 모를 법한 그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미술 작품을 많이 접하고 그리고 설명이라는 부분, 이 제목이 뭐야 이거보다는 그냥 가만히 먼 발치에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감상을 많이 했던 프랑스 아이들이나 이런 유럽의 뭐 파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미술 작품을 많이 본 아이들은 우선은 미술 작품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치가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도 예술가가 되어서 뭐 노벨상이나 뭐 기타 등등의 부분들을 받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전 우리나라는 뭔가 좀 있는 집 분들이 교양을 가지고 봤었던 걸 미술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생각과 그리고 그런 또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아트,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그림 아니면 음악, 클래식 이런 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교양과 우아함과 뭔가 딱딱함과 뭔가 되게 결핍이 없고 좀 풍요롭고 편안하고 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트와 예술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던,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접하고 정말 대중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뭐 그냥 심심하면 뭐 책이나 볼까? 심심하면 미술관이나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교양과 우아함이 언제나 늘 내 삶에 계속 공존하고 있다면 이 아이는 왠지 모르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트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관 안에 있는 사실 이 부분들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고 요즘 디자인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흔한 부분들은 있지만 아까 이런 다른 형태 부분은 사실 뭐 이런 거를 전공하지 않는 이상 알 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보고 크게 되는 거죠. 네, 큰 갤러리 그리고 큰 이런 경험치를 아이에게 가장 작은 돈으로 그리고 가장 적은 노고로 네, 선물해 주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아트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쵸? 네, 우아하고 네, 아이들이 편안하고 이런 큰 생각을 밝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요 아트를 선물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르네 마그리트. 잘못된 거울. 네. 요거는 유명하죠. 네. 뭔가 이거를 철학하고도 연결하는 그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너는 이걸 보면 뭔가 그리고 왜곡된 눈이고 잘못된 눈 이런 부분이면 이건 봤을 때 눈에 뭐가 비춰지는데 어떤 느낌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봐도 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보게 하세요. 프랑스 아이들처럼. 네, 설명하려거나 제목을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반복해서. 그게 명화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어렸을 때 돌잡이 명화 사신 거 아니세요? 그쵸? 해석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상해라 이렇게요.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 네, 피카소의 거울 앞에 그림이죠. 소녀. 그리고 프리다 칼로. 풀랑. 네. 창고 하나. 아시죠? 네, 이런 식으로 두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물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요. 그리고 스토리도 같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냥 얘네들만 이런 작품들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들의 스토리가 또 있어요. 작품은 작품대로 보고 안에 스토리를 입혀서 스토리하고 접목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갤러리 명화는 흔치 않죠. 거의 다 명화는 도감이라든지 그냥 명화 책이다 해서 명화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그냥 좀 딱딱한 왠지 모르게 딱딱한 그런 책들밖에 없었지만 이건 아니죠. 네, 명화에 스토리를 입혔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보면 아이들이 추후에 엄마 그 있잖아 뉴욕지와 서울지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부분들까지 충분히 상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뒤쪽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 있는 언제부터 언제 우리 옛날 그 명화를 그리셨던 분들은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연도의 부분하고 제목에 대한 거 언제 그렸는지까지 또 나와 있고요. 세이펜으로 이런 부분을 누르면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요. 이렇게 박물관, 유효현대미술관 모아의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토탈 3가지의 이런 박물관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녕 깔깔도 했고요. 요거 책 몇 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아까 그림책 너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반짝반짝 햇빛나라 아까 보여드렸죠? 유활종 화백님의 책입니다. 빨간 꽃들이 송이송이 피어나요. 네, 이거는 국악으로 같이 접목을 했어요. 들리시나요? 네. 어때요? 국악의 지금 음률이나 아까 있는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에 그런 음을 같이 담은 거죠. 국악이라는 부분은 한 곡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음악으로 맞출 수 있게끔 순서를 정하고 글을 입혔겠죠. 정말 디테일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라방에서 언급을 했지만 여기 이상교님이 저희 이거를 이제 헌정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활종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한다. 그러면 이활종 교수님이 하신다면 제가 헌정글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헌정글로 여기에 이 부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찐과 찐이 맞나? 네, 부분들이. 이게 약간 뒤에 들어가 있는 게 꽹과리 같은 느낌인데요. 요게 하면서 조금 더 어때요? 분위기가 밝아졌죠. 네, 나비가 날아오고 색감도 좀 밝아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국악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 그림의 그 분위기와 이런 느낌을 아이에게 줄 수 있죠. 여기에 새가 날아다니고 꽃이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엄마가 설명을 해서 이 아이에게 엄마가 생각하는 감상의 시점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온전하게 너가 봐. 그리고 음악을 들었더니 이렇네. 그리고 아롱아롱 나비가 나풀나풀 춤추는 건가 봐 하고 아이가 그냥 가만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어머니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미술관 예약을 해서 미술관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든 걸어서 가든 그곳에 가서 아이에게 그 작가분들의 감성과 생각을 보게끔 하는 이유지 않을까요? 그걸 집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다른 키즈스쿨의 뭐 마인드셋 아니면 메스, 스텝스, 마이 퍼스트 월드 이런 거랑 접목하면서 어머 새가 있네. 우리 야우자나에 있는 두루미아 백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같이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모든 게 융합이 가능한 구심점. 네, 그래서 참 떨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키의 키친이라고 요번에 눈높이 아동문학상을 받은 책이에요. 워낙 유명한 부분이기도 하고 글과 그림을 양세호님이 같이 그래픽 디자인을 하셔가지고요. 요게 MP3 모드예요. 아이고야, 네 MP3 모드면 안 돼요. 파일이 없어요. 알았어요. 파일이 없어요. MP3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펜 모드예요. 네, 그래서 이 음악이 이렇게 뭔가 또 뒤에 또 다른 음악이 나오죠. 이런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찍었을 때 이 느낌을 가장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가장 잘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픽이다 보니까요. 미디어 아트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거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공유를 해서 들어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이거 책은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보세요. 보키의 키친이에요. 색감이 다르죠? 키친에 있던 다른 꼬마 요리사 보키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어요. 채소를 가져왔니? 가져왔니? 근데 음악은 또 나오죠. 뭔가 둘이 만났죠. 그래서 뭔가 경쾌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형태. 그리고 네, 아까 뒤에 BGM으로 깔리는 약간 몽롱한 그리고 약간 요런 느낌의 이거는 우주니까 고추의 우주, 어? 오이의 우주, 양파의 당근의 네, 약간 예전에 이렇게 게임에 있는 약간 예전에 갤러그인가요? 뭐죠? 네, 그런 부분의 음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그림의 이 그래픽 디자인에 왠지 모를 그 느낌을 음악으로. 음악은 참 사람에게 감정과 감성을 빨리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를 볼 때도 뭔가 BGM이 안 깔리면 눈물이 안 났을 것 같은데 거기가 딱 들어맞는 BGM이 깔림으로써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들죠. 그래서 아트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닌 거기에 맞는 음악과 연결을 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부분과 또 많은 풍부한 감성들과 생각 그리고 감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고양이의 이중창은 여기에 보시면 클래식 음악. 네, 이거는 저희 이야옹 하는 예전에 제가 여기에 있기는 한데요. 같이 뭐 공유를 드리거나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녀합창단 그리고 예술의 무대에서 하고 여기서 지금 콘서트하는 오페라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요. 네. 처음에 이 아이가 미야옹 하고 시작을 했다가 뒤에 두 번째 아이가 약간 목소리가 다르게 얘기하듯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쪽의 객석에서 웃음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런 예술을 해석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많이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배웠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야옹 하는 걸 되게 이성적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 봤던 부분에 있어 뭐야 이거 고양이 소리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문화의 차이고 살아왔었던 이런 환경의 차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객석에서 아까 웃는 건 이들이 어떤 걸 표현하고자 하는 걸 바로 캐치했다는 거죠. 아, 고양이 둘이가 대화를 하는 거구만. 그런데 얘가 뭔가 좀 기분이 나빠 보이고 새초롬해 보이고 얘는 조금 이제 진들거리 약간 이제 아이가 진중해 보이긴 하는데 얘가 이양 하면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화해서 뒤쪽에 보면 네, 막 굉장히 많이 웃죠? 네, 되게 많이 웃어요. 이 대화를 이해한다는 뜻이. 네, 충분히 예술은 많이 접하고 많이 들어봄으로써 이거의 해석과 거기에서의 몰입감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옹 하는 걸 혹시 눈치채셨나요? 뮤지컬처럼 만든 책입니다. 네, 이중창이지만 여기에 있는 거를 대화를 하듯이 여기도 미끄럼틀 이러거든요. 양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안 탈래. 요거는 왜? 이걸 하는데 이거는 틀어놔야 되겠네요. 쭉 해서 들으면요. 설명하면서 제가 이따가 나오면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돼요? 좌우 대칭 구조로 연결을 시키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얘기하고 여기에 부분들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 여기에 색깔. 혹시 눈치채셨나요? 검은색의 바탕, 노란색의 바탕. 그리고 뒤에 바탕 색깔을 조금씩 다르면서 네, 좌우 대칭 구조, 좌우 병렬식 구조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부분을 들으면서 안 탈래? 왜? 엄마는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이걸 우리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해놓고 대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나도? 그리고 진짜 사랑해. 진짜로?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음을 넣어서 아이하고도 또 재미있는 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그래서 뿌리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이거는 온전하게 다 들으면서 넘기면 아이가 그걸 가만히 듣고 그런 엄마 밥 줘요 뭐 이런 식으로도 네, 충분히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책이 얘도 두꺼운 스노우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폰트나 아니면 말풍선을 통해서 여기에 또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죠. 아이들은 여기에 슝슝슝 이렇게 하는 거 슝 야호 하면서 같이 이 색감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느끼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따라 그릴 수 있을 법한 획으로 이것들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아이들도 고양이와 이 호랑이도 아닌 것이 고양이도 아닌 것이 뭔지 네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색감 너무나 좋죠? 네 그리고 재밌다 야옹 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이중창이라는 건 조아키노 로시니라는 분이 이탈리아 대표적 작곡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익살스러운 성격의 로시니가 화려하고 유쾌한 작품을 주로 썼대요. 그래서 유머가 그러니까 이야옹이라는 그 단어 하나, 야옹이라는 하나로 충분히 처음 듣는 관객들은 두 가수가 내는 고양이 소리에도 당황하다가도 이내 웃음을 터뜨리는 거죠. 정말 하나의 소리로도 충분한 많은 느낌과 감성을 그리고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가히 좀 신기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술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클래식을 내가 잘 몰라도 책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놀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 재밌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피터와 늑대. 피터와 늑대는 저희 키더스콜의 마마파파 안에도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피터와 늑대가 나옵니다. 네, 이게 네, 클래식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클래식 작곡가 프로코피에프가 만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들려드릴게요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 늑대 호른, 그리고 주인공 피터, 그리고 거기에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 1대, 첼로 1대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 이런 식으로 클라리넷, 옹달새 이 소리가 났을 때는 누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호른이 소리가 난다면 늑대가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냥꾼들이 한다면 사냥꾼들이 지금 무언가의 움직임이 있는가 본다 라고 음악으로도 충분히 여기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퀴즈. 네, 아까 종달새가 어떤 악기였죠? 네, 플룻이었어요. 이거 플룻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페이지니까. 그리고 오리. 네, 아까 오리가 뭐였죠? 네,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오리, 오보에. 이 소리가 오보의 소리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고양이도 이거 클라리넷 소리네요. 네, 클라리넷으로 이렇게 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늑대. 뒤에 소리 나는 게 호른이죠. 네, 호른 소리도 이렇게 듣고 아이들이 음악을 분리시켜서도 듣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클래식 듣기를 했을 때는 같이 오케스트라 버전에서 소리를 하나하나 혹시 제가 뇌발달 강의했을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오케스트라 버전을 많이 들었던 아이들은 안에 있는 악기를 하나하나 쪼개서 들음으로써 뇌의 자극점이 좋다고 하는 건 어렸을 때 클래식을 많이 들려주세요. 소아과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마마파파 안에 있는 피터와 늑대의 느낌하고 또 다르죠. 네, 또 다르고 스토리가 꽤 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아까 있는 아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글밥을 보면서 그리고 스토리의 전개를 보면서 아이들하고도 하하호호 얘기 나눌 수도 있고 그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연결을 많이 그리고 색감과 표현도 굉장히 좋죠. 밤이니까 파란색의 계열로 이렇게 해서 대비를 주면서 늑대가 조금 더 잘 돋보이게 아니면 색깔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그림을 하나하나 잘 볼 수 있게끔 또 만들어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그리고 호르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제 경쾌한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코피에프가 만들었었던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관현악곡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클래식이랑 책이랑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주인공들처럼 나를 악기로 표현한다면 어떤 악기가 어울릴까 하고
아이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요. 이렇게 다 그 포인트들을 주면서 아이하고 그리고 아트를 잘 모르는 어머니실지라도 아이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이런 포인트들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더 그림책 아트의 힘이고요. 그리고 더 그림책 아트가 여러분들이 꼭꼭 집에다가 소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 그림의 부분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거기서 공화 이건 동료의 책이고요. 보물찾기 여행은 요거는 저희가 하나 또 스포를 하자면 요걸로 이벤트 할 거거든요. 보물찾기 여행은 책 받자마자 꼭꼭꼭 먼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 더 그림책 아트의 팁 여기에 보면 책 등에 세네카에 번호가 있습니다. 굳이 예, 그전에는 번호를 위에다가 쓰거나 이렇게 해놨는데 또 시뻘건색으로 이렇게 또 돋보이게 그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더 그림책 아트는요, 있는 번호대로 읽는 부분들을 추천합니다. 네, 처음에 플레이로 해서 아트가 참 재밌는 거구나 하고 그거를 음악으로 연결하면서 아이들의 분위기와 그리고 감정까지 그리고 그림의 섬세함까지 나타내서 같이 융합적으로 그래서 음악과 그림의 진정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갤러리는 뭐예요? 다 연결을 하죠. 그리고 나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생활에 쑥 다 들어올 수 있게 깊이. 그래서 세계 유명 미술관이나 소장품들도. 그래서 조금 더 철학적인 부분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번호대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꿀팁도 하나 더 들어갔죠? 네. 그리고 저희 여기에 있는 심심한 날 책을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심심한 날은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에 아예 이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요렇게 보시면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기저기 팝아트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서도 스크린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서울에서는 서도 그 부분에 약간 퍼포먼스 전시의 부분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양화의 부분들까지도 수록을 해놨고요. 팝아트 부분들도 이분은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경우는 요걸로 요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으로 해가지고 다시 뭐 리메이크도 했었고 많은 그런 캐릭터 상품들이 많이 나왔죠. 그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과 글, 음악 감상을 통해서 다각적 차원의 통합예술 교육 그걸 하고 싶으시고 사실 융합, 통합 이런 거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아트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더 그림책 아트 그리고 감탄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더 그림책 아트를 통해서 엄마가 좀 부족했던 거 그리고 엄마도 잘 몰랐던 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아이들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과 조각 그리고 영상의 다양한 시각 매체를 접하고 거기에 녹아있는 의도를 친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엄마 이건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자신이 받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작품을 보면서 받은 감정과 느낌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분명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런 감각적인 표현, 이런 감각적인 시각적 자극들을 머리에 담아냄으로써 추후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 표현에 대한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포인트들이 있고 이런 작품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가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진 아트책은 어디에도 없다. 네,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때기나 아땡 같은 곳에서 거기는 이제 총판으로 해서 그냥 만들어서 판매만 그냥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브랜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우선 확실히 거기는 아트를 그냥 입혀서 뭐 미술놀이 형태로만 접목을 해놨지만 저희는 미술놀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죠. 그 그레이트 북스에서 만든 부분들은 그거를 활동지를 같이 콜라보해서 한 분이 저희 리프센터
팀원이었었잖아요. 같이 콜라보했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논하고 싶었었는지 그 북에서,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고 싶었었는지 어느 누구보다 잘하는 저로서는 거기에 결이랑 여기에 결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려보고 뭐 이렇게 붙여보고 물감으로 그려보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책을 조금씩 쪼개서 보니까 이제는 비교 안 하시겠죠? 네, 이제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아, 국내 유일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고, 그리고 저희 리프센터에 처음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셨을 때, 선 예약하셨을 때 혜택. 네, 그건 저희가 아이들하고 마블링 기법을, 아까 물감 있었잖아요. 이거 물감을 두텁게 짜가지고 해내기에는 이게 너무 안 말라서 힘드니까 물감으로 짜서 표현할 수 있는 마블링 놀이와 그리고 클레이 놀이, 그리고 색종이 이런 놀이들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댁으로 숑숑숑 하고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랑 저희가 드리는 키트랑 그리고 외부에 있는 작품 전시랑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어야 하고 뽐내기 하는 또 이벤트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요. 바로 쇽쇽쇽 하고 아까 링크 누르셔서 바로 예약을 하셔서 선착순 명수 안에 네, 쇽 하고 그 선착순으로 드리는 그 선물은요. 100% 제가 다 제 사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트에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서 저희 리프키즈는 남다르니까요. 그런 마음을 염원을 담아서 제가 사비로 지금 주문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빨간 날 지나고 도착을 하면은요. 그걸로 쇽 하고 날려드리도록 할게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 더 그림책 아트 하루라도 빨리 아이에게 접목해서 아이도 이제 모든 좋은 저희 역사책이랑 그리스 로마 책이랑 저희 베스트 스토리 트레저, 그리고 메이크 마이 비전, 그리고 더 그림책 매스, 사이언스 메이커, 야호자연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책들이 이 아트 책이랑 연결될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그냥 생각만 해서 툭툭 던져도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접목할 수 있는 많은 책들 여기 보시면 네, 언어, 수리, 테라피, 창의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연결을 하실 수 있게 저희의 부분들하고 저희 리프센터하고 같이 하나하나 도장 깨기처럼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은 어때요? 우리 아이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빠르게 클릭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아트 구매하신 분들은 3월 둘째 주 정도쯤에 제가 1차 교육, 한 2차 정도까지 부모 교육을 할 겁니다. 제가 미술을 잘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 저의 강점은 뭐죠? 공부를 한다. 네, 공부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 저번 달 아니죠? 네, 2월부터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해석하고 하나하나 아까 저희 포스트잇 같은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아이들 꿀팁 줄 수 있게끔 저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